안녕하세요. 아직 우리한테 세페이드 FF 지구과학이 책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은 관계로 일단 지구과학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지구과학이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암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에서 다뤄야 될 것은 땅의 얘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직권이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물도 필요하죠? 수권 있겠네요. 공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직권.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생물들과의 상호작용. 물론 이거는 꼭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쪽에서도 많이 공부되는 내용일 것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구 바깥의 외권이 있겠네요. 지구 바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무래도 달이 있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의 관계, 그리고 태양계 8가지 행성들, 또는 그 외 소행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이후에 우리 은하에 있는 또는 외부 은하까지의 얘기들. 그래서 직권에서 다룰 것이 직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암석, 걔네들의 원자 간의 결합력부터 시작해서 138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의 끝까지, 관측하는 은하의 끝까지 워낙에 큰 범위를 다룬 것이 이제 지구과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직권의 얘기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다 했습니다. 직권을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얇은 지각이 있겠죠. 이후에 멘틀이 있겠네요. 지각과 멘틀은 흔히 규산염 광물이라는 이름을 써요. 규소하고 산소가 베이스 돼가지고 그게 추가적으로 다른 원소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산염 광물이 주된 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핵과 내핵, 얘네들은 철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금속 성분들이 많겠죠. 우리는 지각 요놈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광물학에 있어서 암석부터 먼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들의 종류는 크게 화성암과 변성암, 그리고 퇴적암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 식은 놈들 될 수 있겠죠. 화성암을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중간에 반심성암이라는 게 있긴 한데 지금 학력이 더 올라가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때 이 반심성암이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산암과 심성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화산암이라는 이름은 화산작용을 통해서, 즉 화산 빵 터지는 그런 화산작용을 통해서 마그마 분출된 뒤에 식어서 굳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금방 식어집니다. 그래서 립질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반면 심성암, 심자는 깊은 심자입니다. 지하 아주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어요. 그 말은 이 암석을 이루는 원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래서 광물이 결정이 점점점 커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결정이 굵직굵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립질이라는 이름을 써요. 세자가 세밀하다라면 조자는 거칠다는 얘기입니다. 광물이 결정이 굵직굵직하니까 거친 이런 놈들이죠. 얘네들은 금방 식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물리 쪽이나 또는 화학 쪽에서 공부할 때는 액체 용암이 흘러가지고 굳어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용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수축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립질에서 화산암에서 보이는 암석이 끊어진 전리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했습니다. 주자는 기둥 모양으로 대략 한 60cm 정도 되는 육각 기둥 모양으로 주상전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심성은 지하 깊숙하게 있던 암석이래요. 이 암석이 처음 만들 당시에는 당연히 지하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런
조립줄 암석이 심성한 우리 눈에 보이려면 위쪽에 있는 암석이 풍화를 통해서 계속 밖에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 있던 암석이 들어 올려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압력이 큰 쪽에서 압박이 돼 있던 상태에서 이제 지상으로 드러납니다.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푼해요. 다시 말해요. 암석이 살짝 팽창하네요. 주성전을 만들 때는 암석이 수축했는데 이제는 살짝 팽창합니다. 그렇게 팽창하는데 아주 균등하게 팽창할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파 껍질 모양으로 살짝 벗겨집니다. 박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고요. 참고로 박리 쪽은 풍화작용에서 이 얘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이 뜯어진 그곳을 우리는 판상 절입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해됐습니까? 아마 친구가 공부하면서 또는 이제 1학년 또는 2학년 쪽에서 암석의 얘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또다시 한 번 더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밝은 가요와 상대적으로 어두운 가요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어두운 화산암과 그리고 밝은 심산암 이 두 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교가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할 때도 맞죠. 어두운 화산암 얘는 형암입니다. 이쪽이 강암이죠.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 외에 안산암이라든지 유문암이 있었겠고요. 성로암과 달걀이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이 표는 매우 지구과학의 집권, 다시 말하면 암석의 얘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왜 밝고 왜 어두울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요 집권을 이루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 그놈들의 이제 패킹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밝은 색은 SiO2 이산화탄소 요게 SiO2가 100%에 있으면 석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밝은 놈이죠. 무색 투명한 놈이에요. 완벽하게 SiO2로만 구성된 건 말입니다. 유리도 바로 SiO2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놈은 SiO2 함량이 좀 더 많죠. 자, 이거 한자 마늘 다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놈은 밝은색 광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iO2 이게 밝은 놈이고 석영이라든지 장석과 같은 광물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의 비율이 많다와 상대적으로 적다 되겠습니다. SiO2 요 놈은 성질이 어떻습니까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것을 점성이라는 걸 씁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SiO2 함량이 많다는 것은 점성이 큰 놈이 되겠죠. 즉 화산암을 이루는 용암, 마그마 얘네들이 성질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점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되겠습니다. 점성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점성 끈적끈적한 것과 반대되는 말. 잘 흘러가는 유동성이죠. 잘 흘러가는 유동성은 당연하게도 이쪽이 더 크다 되겠습니다. 반면 융합 쪽은 유동성 상대적으로 작은 용암, 작은 마그마가 되겠다고요.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는요. 마그마에서 가스 성분이 빠져나간 뒤를 용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스 성분의 주성분은 화산가스 주성분은 수증기인데요. 그래서 화산 가스의 함량은 요 융합 쪽이 화산가스 함량이 훨씬 더 큽니다. 많습니다. 반면 형암 쪽은 화산가스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크고 화산가스 함량이 적다 보니까 현무암적 용암이 터질 때는, 다시 말하면 화산 폭발할 때는 아주 격렬하게 터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화산가스가 있어야 빡 하고 터질 텐데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꿀렁꿀렁 넘칩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화산체가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완만해요. 그래서 방패 순자를 씁니다. 방패 모양으로 순상 화산체를 이룹니다. 아니면 아예 용암 대지를 이루어죠. 우리나라 대마고원이라든지 차원평야가 그런 용암 대지, 평평한, 그래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터졌을 때는 이런 수상화산체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수상화산체요,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의 경우에는 높이가 거의 2km 됩니다. 많은 옆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수백 킬로미터에 2km 높이가 있는 거예요. 반면 융암질 용암이 터졌을 때에는 또는 안산 용암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화산가스 함량이 많아요.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온에서 큰 압력 가지고 있던 그 화산가스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빵 터져 나올 때 굉장히 격렬하게 터지겠습니다. 그래서 융암질 용암이 터질 때는 격렬한 화산체가 나온대요. 그래서 높게 솟구친 종 모양의 종상 화산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라든지 또는 유치원에서 화산의 그림을 그릴 때는 아마 이런 그림 많이 그렸어요. 빡 터지는 이런 그림도 많습니다. 옆에 공룡도 있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화산체가 경사가 급하고 화산가스 함량이 높아서 아주 격렬하게 폭발을 내는 그런 종상화산체를 만드는 게 이런 융암질 용암입니다. 지구상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 그것을 화산대 또는 지진대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놈이 환태평양,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태평양 화산대입니다. 거기서는 대부분 이런 종상체와 같은 그런 화산들이 터집니다. 격렬히 터지죠. 융암지도는 안산질 용암이 터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격렬하게 폭발하며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주도의 삼방산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 사진으로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굉장히 하얀 밝은색 암석이 되겠습니다. SiO2하고 밝은색 광물과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결국엔 유색 광물 얘기하겠죠. 색깔적인 광물만입니다. 석유와 장석은 투명하거나 흰색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분홍색을 띠는데요. 유색 광물, 검은색을 띠고 있는 놈들입니다. 얘는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금속 원소를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밝은색 쪽은 유색 광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되겠고요. 반면 어두운 현무암질은 유색 광물 함량이 많죠.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얘는 밀도가 큰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융암질 쪽은 밀도가 작은 암석이 되겠다고요. 이건 나중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구분할 때 요 현무암질과 그리고 화강암질로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화강암 쪽은 경우 융암 쪽과 유사하고 반영 쪽은 현무암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조성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화산 지형들은이라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화산 지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질 시대를 거쳐서 화산암 지대는 신생될 것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 화산암은 풍화에 약해요. 그래서 화산 터지고 그놈들은 금방금방 비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래 남아있지 못합니다. 신생대의 화산지대 제주도가 있네요. 울릉도가 있겠고요. 독도 화산섬들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독도가 먼저 화산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 터졌는데 일단 그런 건 잠시 놔둬봅시다. 그 외에 아까 봤던 철원평야라든지 그리고 개마고원, 개마고원 하면 당연하게도 백두산도 나왔어야 되겠습니다. 반면 신성암 지역은 우리나라에는 중생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산, 금강산, 설악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생대 심상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즉 중생대에는 북한산이나 금강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하에 있었다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풍활동에서 깎여 나가고 이제서야 드러나 있는 게 북한산 이유는 금강산 이유는 설악산 이유는 그런 암석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불국사 쪽에 뭐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뭐 잠시 좀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성암,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분하겠습니다. 상대적 밝으니까 어둡습니까를 통해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화강섬도 그리고 발리암으로 소개를 해왔습니다. 이 6가지 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암석 퇴적암을 한번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퇴적암. 퇴적암은 무엇이 퇴적되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르네요. 퇴적암은 일반 문적으로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놈을 써요. 풍화침식을 통해서 운반되어서 하구에 쌓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쌓여서 다져지고 그래서 굳어진 그런 놈들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놈을 씁니다. 무엇이 주된 베이스가 되겠습니까? 한데요. 자갈이 주된 베이스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갈을 한자어로 자갈 멱자를 써요. 두 법칙을 통해서 역암됩니다. 모래가 주성분이 되겠답니다. 모래는 한자로 뭐겠습니까? 모래사가 되겠죠. 사암됩니다. 진흙이 주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진흙 니자를 쓰는데요. 역시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 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일도 있네요. 이 암과 쉐일은 뭐 구분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보통 이제는 이 암보다는 쉐일을 좀 더 위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술성 퇴적암입니다. 그 외에 화산재가 쌓였다고 하겠네요. 화산재 제자를 한자로 쓰면 회가 됩니다. 제회자 됩니다. 회색 있잖아요. 회색. 제의 색깔이라 해서 회색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응고됐답니다. 화산재가 응고되어서 만들어진 암석 응회암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화학적 퇴적암이라든지 뭐 유기적 퇴적암들이 있는데요. 뭐 증발이 통했다든지 침전을 통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암염이라든지 석회암들이 있겠습니다. 유기적 퇴적암도 마찬가지겠는데요. 그냥 탄산칼슘이 침전을 통한 게 아니라 탄산칼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혀서 만들어졌다면 석회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퇴적암에서는 더 중요한 게 층위와 퇴적 구조와 그리고 화석이죠. 층위, 지층이 켜켜이 쌓인 것들 말이죠. 그때 쌓이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 다시 말하면 얕은 물에서 쌓였습니까? 깊은 물에서 쌓였습니까? 또는 건조한 환경에서 쌓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퇴적 구조들. 특히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상하관계, 경우엔 언제,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지층의 상하관계, 지층의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것. 후반부에 또 역시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석. 화석은 여러분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해봤겠지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중에서 퇴적 당시 환경이라든지 시상화석이죠. 그리고 어느 지지시대였는지 표준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제감으로 볼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고생대의 표제감 지형들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생대 표제감들은 주로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충북 단양 쪽에 석회암 지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석회암 지역에 많이 보이던 화석인데요. 대표적인 고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삼엽충이 보이겠습니다. 고생대의 표준 화석 삼엽충. 이거 물에 살았을까요? 육지에 살았을까요? 당연히 물에 살았죠.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무트로 올라와서 굳어졌다, 죽었다. 말이 될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즉 고생대의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처음부터 육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석들이 생물들이 죽고 묻히고 굳어져서 화석화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융기, 물론 짧은 시간 융기되지는 않았겠지만 융기돼서 지금은 강원도 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해성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성층. 바다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다. 반면 우리나라 중생대의 표제감은 주로 남해안 지방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남해안 지방, 경남도서에 보면 공룡박물관도 있고 한데요. 공룡 발자국들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공룡은 육지에 사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육성층이란 이런 거 씁니다. 육지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거다. 신생대의 표제감 지역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제주도 수월봉에 보면 대규모 은회암 지역이 있습니다. 신생대의 표적 지역으로 제주도 수월봉 은회암이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대표적인 표적 지역이 되고 있어요. 아직 변상을 하지 않았네요. 표적암 얘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그 외에 변성암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기존 광물이 다른 광물로 말 그대로 성질이 변했다는 게 변성암입니다. 이 변성암은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으로 구분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촉 변성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환입하는 과정에서 열에 의한, 주로 열에 의한 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죠. 반면 광역 변성할 때 광자는, 광역이라는 뜻은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얘는 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압력까지 가해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압력까지 가해지다 보니까 염류라든지
편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편마 구조가 보일 수 있게 광역 변성이 되고 있습니다. 쉐일이 만약에 접촉 변성을 받았다면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았다면 콤패스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쉐일이 광역 변성을 받았다면 편함을 거쳐서 편마하게 됩니다. 뭐 중간하게 되어 있긴 한데 잠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리가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습곡 구조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광역 변성의 관계가 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 외에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을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가의 유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대리암이 되고요. 사암 같은 경우에는 규암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우리나라에는 주로 성캄브리아 때 암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광역 변성 받고 이러면 광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재결정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단해져요. 풍화에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벌써 5년 이상 된 것들이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따지면 인천아바다의 대이작도가 있는데요. 약 22억 년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견뎌냈다는 거죠. 그만큼 풍화에 강한 단단한 놈들입니다. 성캄브리아 때의 암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 여기는 가장 오래된 곳이라 했습니다. 뭐 백령도 쪽도 보이겠고요.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 군도 쪽도 그러하겠네요. 지리산 내려가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한반도를 구성하는 화성암에 대한 그리고 퇴적암에 대한 변성암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한번 더 해보십시오.